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최유정입니다. 오늘 벌써 이제 3일째 세션입니다. 3일째 이제 두 번째 세션이고, 실은 댓글창에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이 계속 3일 연속 보이고 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 세션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당첨된 분 발표드립니다. 정주연님 축하드립니다. 구글 클라우드 후드 받으실 거고요. 예. 제가 두 번째 세션에 그 주제론, 네, 아래 주소로 예, 관련 정보 보내주시면 저희 예쁜 구글 클라우드 후드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세션의 라이브 데모로 보여드릴 것은 뭐 지금 타이틀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100%잘 활용하기란 주제로 저희 그 첫날부터 뭐 둘째 날도 어느 정도 터치가 됐지만 저희의 대표 매니지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클라우드 시퀄과 스패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맡게 되는 이슈시죠. 정말 내 데이터베이스가 느리다면 왜 느린지 당연히 고민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시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데모도 살짝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클라우드 시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클라우드 스패너에서도 동일하게 스패너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워크로드가 지금 느리다라고 느끼셨을 때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데모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내 데이터베이스가 느리다면, 네, 뭐 좀 많이 이제 겪어보셨을 거고, 예, 저도 뭐 한 20년 정도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은 여기 나열된 요소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 데이터베이스가 느리다면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운영되고 있는 그것이 뭐 서버든 아니면 VM이든 CPU, 메모리, IOPS 등 리소스의 사용률이 높은가 부족해서 느린 건 아닌가라고 당연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그 전통적인 방식의 관경 데이터베이스에는 데이터베이스 파라미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들이 혹시 최근에 바뀌어서 실은 데이터베이스 옵티마이저에 뭔가 영향을 주었나? 라고 당연히 이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 실은 어플리케이션이 새로 배포됐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은 물론 내부적으로 개발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검증 환경에서 많이 이제 검증을 미리 하시겠지만 실제로 운영 서버에 배포를 했더니 굉장히 슬로우 쿼리로 튀어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부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DDL 작업, 대표적으로 이제 인덱스를 만드셨다든지 그래서 실은 옵티마이저가 생성하는 익스큐션 플랜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또 데이터베이스가 느려질 수 있고요. 아니면 총체적으로 위의 것들이 다 이슈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맞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클라우드 시퀄하고 스패너에 일정 지금 데이터를 좀 넣고 관련된 이제 SQL들을 좀 수행해서 워크로드를 좀 생성해 봤는데요. 그 해당되는 데이터셋은 저희 이제 코비드-19 퍼블릭 데이터셋입니다. 실은 지금도 만약에 빅쿼리로 가시면 저희가 오픈되어 있는 퍼블릭 데이터셋이 있고요. 거기서 대표적인 제가 테이블 4개를 좀 익스포트해서 저희가 뭐 SQL을 좀 작성을 해봤고요. 참 간단하게 좀 그 SQL문들이 이따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테이블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좌측에 보시면 코비드 주요 데이터라고 해서 실제로 거의 팩트 테이블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데이터를 보시면 실은 어떤 로케이션 키라고 되어 있지만 어느 국가인지 실은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신규로 코로나 관련돼서 어떤 테스트를 받은 인원, 그러니까 인구수, 그 다음에 실은 확진자 수, 그 다음에 누적 확진수, 이런 수치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상단에 보시면 미국 이제 팩트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로 데이터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 이제 팩트 테이블을 좀 서머리한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 포커스돼서 이제 주별로 예를 들어서 확진자 수라든지 사망자 수를 보여지는 테이블이고요. 그 아래쪽은 이제 결국에는 저런 확진자 수나 이제 사망자 수를 가지고 결국에는 그 미국에서의 내부적으로 어떤 그 성별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타입들을 가지고 어떤 패턴 분석을 하고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센서스 인구조사 데이터 테이블을 이제 저희가 익스포트해서 임포트해 놓았고요. 우측에는 이제 나라별 인구, 저희 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국가별로 실은 제가 2018년, 19년만 써 있지만 아주 옛날부터 몇십 년 전부터 이 인구에 대한 데이터도 그래서 총 이렇게 4개의 테이블의 데이터를 임포트해 놓고 실은 관련된 지금 아래 그 GitHub 링크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저희 가시면 실은 테이블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샘플로 수행할 수 있는 쿼리도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클라우드 시퀄입니다. 뭐 첫째 날 프로덕트 매니저가 설명을 많이 또 드리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요약드리면 완전 관리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고요. 여러분들이 친숙하신 마이SQL, 포스트그레스, SQL 서버 엔진을 지원하고 이미 구글 클라우드의 전 세계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수천 개의 인스턴스, 클라우드 SQL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활용 중에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질문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쿠버네티스와의 어떤 궁합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주세요. 실은 저희 여기 지금 50만 개 쿠버네티스 파드에서 이미 클라우드 SQL의 데이터를 액세스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저희가 수치를 작년 말 기준으로 뽑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은 클라우드 SQL에 저희가 빅쿼리에서 클라우드 SQL의 데이터를 온디맨드로 데이터의 특별한 이동 없이 바로 액세스해서 마치 빅쿼리의 테이블인 것처럼 가져다가 다른 기타 빅쿼리의 테이블과 조인해서 분석 업무를 바로 수행하실 수 있는 페더레이티드 쿼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빅쿼리에서 클라우드 SQL의 데이터를 페더레이티드 쿼리를 통해서 이제 가져온 데이터 볼륨이 작년 12월 기준 한 달 기준으로 22페타바이트가 이미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클라우드 SQL 빅쿼리 사용자분들도 클라우드 SQL 데이터를 굉장히 fully 활용하고 계시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가 다시 본론 주제로 돌아와서 클라우드 SQL을 유지 보수하시다가 결국엔 내 데이터베이스가 느리다면 했을 때 대표적으로 콘솔에서 모니터링 탭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 지금 클라우드 SQL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VM의 CPU, 메모리, IOPS, 리소스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체크하신 후에 실은 개발자분들이든 DBA 분들이든 그러면 결국에는 VM의 그 스테이터스를 확인을 하셨다면 실은 DB 인사이드에 결국에는 어떤 SQL이 지금 이 내 데이터베이스에 부하를 주는지를 식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IO 때문인지 CPU를 정말 많이 쓰는 건지 락이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게 클라우드 인사이트입니다. 무료이고요. 예, 클라우드 SQL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 인사이트를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좌측에 써드렸듯이 성능 이슈를 굉장히 쉽게 파악하실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의 중심에 보기, 셀프 서비스 진단. 예, 지금 우측에 제가 이따 데모할 때도 보여드리겠지만 우측에 보시다시피 실제로 그래프를 통해서 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시점에 굉장히 부하가 걸렸는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고 아래쪽에 쿼리들이 실제로 부하 쿼리들이 나열되기 때문에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측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친숙하신 OR 매퍼라든지 아니면 SQL 빌더 같은들이 이제 보이실 텐데요. 저희가 SQL 커멘터와 이제 어떤 통합을 통해서 해당되는 실은 OR 매퍼를 쓰게 되면 얘가 어떤 SQL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이슈가 있는지 이제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태깅을 해서 저희 클라우드 SQL에서 얘가 어떤 OR 매퍼를 활용하는 환경에서 어떤 지금 메소드가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의 태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문제가 되는 SQL뿐만 아니라 그 SQL과 연관된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실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데모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고 실은 DB의 깊이 이제 아시는 분이 아니면 딱딱하실 수 있겠지만 실은 쿼리 플랜을 해석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실 오퍼레이터 기준으로 조금 몇 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 쿼리 플랜 해석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씩 좀 퀵하게 데모로 가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시퀀스 스캔이라고 SAQ 스캔이라고 나오면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시퀀셜 스캔으로 말 그대로 여러분의 테이블을 전체 엔드 투 엔드로 쭉 풀스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겠죠? 예,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전혀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들의 테이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풀스캔, 저렇게 시퀀셜 스캔을 한다면 실은 좋지 않은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인덱스 스캔입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이제 인덱스를 생성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인덱스를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해당되는 로우만 딱 셀렉티브하게 가져오는 부분을 이제 인덱스 스캔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은 그 세 번째를 보시면 비트맵 인덱스 스캔해서 실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시퀀셜 스캔과 인덱스 스캔의 중간 정도의 선택도가 예상될 때 예를 들어서 보통 3에서 5%라고 하는데 내가 전체 테이블의 데이터가 읽어야 될 데이터가 전체 테이블의 한 3에서 5%가 이상이 되면 차라리 풀스캔이 빠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물론 실은 머신의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굉장히 작은 데이터를 전체 대비 가져오게 되면 인덱스 스캔이 빠르고요. 근데 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애매하고 그 중간 정도가 됐을 때 실은 포스트그레스 옵티마이저가 선택하는 것이 비트맵 인덱스 스캔입니다. 그렇게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쟤는 결국에는 그 인덱스를 전체 빠르게 풀스캔하고 실은 테이블을 억세스하는 부분들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인 아이디를 기준으로 소팅해서 속도를 개선했다. 블라블라 좀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시퀀셜 스캔과 인덱스 스캔의 중간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필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날짜 조회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플래그 값이 있다. 플래그 값은 인덱스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경우에 그러면 실은 날짜 조건으로 뭔가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억세스한 후에 거기에 어떤 플래그 값이 뭐 맞다 아니다를 체크하는 어떤 필터링 되는 조회 조건이 있을 때 이제 필터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익숙하신 내가 최근 해당되는 전체 테이블에서 한 10건만 보겠다. 그럴 경우에 이제 리밋 값을 이제 리밋해서 이렇게 넣으시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플레인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제 데모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금 제 환경이고요. 지금 클라우드 시퀄을 이제 찾아서 보시게 되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SQL문 클라우드 시퀄을 찾아서 SQL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저는 현재 이제 두 개의 마이시퀄과 포스트그레스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포스트그레스 제가 이제 12버전을 깔아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부하를 주고 있지 않아서 지금 보시면 일단 제가 최근 7일간의 부하를 한번 클릭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CPU USG를 보셨을 때 1시간, 6시간, 최근 하루, 그다음에 최근 7일, 최근 30일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어젯밤에 부하를 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저께 데이터를 부하를 준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CPU 유틸라이제이션 이렇게 뜨는 걸 보실 수 있어요. CPU를 보시고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클라우드 인사이트, 쿼리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7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요 쿼리 인사이트를 볼 때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로드에서 올 쿼리라고 되어 있고 최근 7일간의 워크로드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선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클라우드 시퀄의 vCPU의 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면 원래는 이제 1개로 유지를 하다가 보시면 8개로 늘렸다가 제가 어젯밤에 4개로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였는데요. 보시면 8개로 유지보수를 하다가 나는 좀 리소스에 여유가 있네 라고 4개로 줄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워크로드를 수행했더니 지금 내가 권고하는 값인 4개보다 이 지금 워크로드의 산이 올라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스케일업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뭔가 이렇게 뜨네요. 이게 라이브의 장점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가 병목이 걸린 상황이라고 인지하시고, 그래서 스케일업을 하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포스트그레스라는 인스턴스 안에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뭐 POCDB, 포스트그레스, 보트DB 제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저는 실은 해당되는 부하는 이제 POCDB에 포스트그레스라는 유저로 제가 이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깐 다시 7일 정도로 가서,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윈도우에서 내가 실은 어떤 특정 시점의 워크로드의 상태를 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지금 실제로 여기 범례를 보시면 실제로 이제 요 위에 CPU 커패시티, 요 당시에는 제가 vCPU를 8개로 세팅을 해놨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게 이제 보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CPU와 CPU 웨이트이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IO 웨이트는 지금 없는 걸로 보이네요. 그 다음에 락 웨이트도 거의 없는 걸로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로 보실 것이 이제 탑 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저 시점에 수행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코비드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이제 SQL을 만들어서 수행을 했고요. 이런 SQL들문이 수행이 됐고, 지금 보시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실제로 토탈 타임 기준으로 얘가 얼마나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부하를 주는 데에 대한 지표가 이 로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당되는 SQL이 평균 몇 초가 걸렸는지, 여기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1.9초로 보시면 되겠네요. 평균 몇 초가 걸렸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얘가 지금 방금 제가 이렇게 윈도우를 잡았잖아요.
그동안 몇 번 수행됐는지, 그 다음에 실은 해당되는 SQL문이 결과값으로 몇 건을 리턴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제가 좀 밀어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 SQL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코로나 관련돼서 제가 데이터를 조금 조회해 보느라고 지금 실은 네. 보여드릴게요. 네. 미국 센서스 데이터와 함께 결국에는 그 미국의 어떤 그 US의 팩트 테이블의 서머리 테이블을 조인해서 실제로 관련된 데이터를 보는 이제 SQL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균 그 에버리지 익스큐션 타임이 이제 1.9초고 실제로 85,000번이 이제 수행이 됐고 그 다음에 평균 5개 로우가 리턴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은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가 굉장히 데이터를 그러니까 SQL을 막 수행하는데 실은 해당 시점에 어떤 플랜으로 수행됐는지 궁금한 게 가장 큽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 지금 보시면 해당되는 날짜별로 해당되는 SQL이 수행됐을 때,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당 시점에 저 SQL문은 어떤 플랜으로 풀렸는지에 대해서 지금 바로 클릭할 경우, 보여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새벽 3시네요. 아니, 새벽 6시네요. 새벽 6시, 뭐 12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시점을 클릭하면 진짜 해당 시점에 실제로 수행된 익스큐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원인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박스를 이동시켜서 여러분들 플랜을 보실 수 있고 플랜을 보시는 방법은 아래서부터 위로 보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2개를 조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해시 조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빙 테이블은 왼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랜을 이제 읽으실 때. 그리고 직관적으로 좀 뭐 실은 DBA가 아니라서 그 데이터 테이블이라든지 익스큐션 플랜에 익숙하시지 않더라도 지금 보시면 코스트도 있고 레이턴시가 있고 실은 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이 바그래프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 전체적인 그 플랜을 보셨을 때 누가 봐도 시뻘건 예, 지금 좌측에 이 테이블을 읽는 것이 SEQ 스캔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퀀셜 스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당 테이블을 전체부터 엔드 투 엔드로 풀 스캔하는데 지금 719.52 밀리세컨드가 걸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독을 하시고 필요시 뭐 인덱스를 단다든지 아니면 패러렐 스캔을 할수록 뭔가 힌트를 더 단다든지 뭐 이런 식의 튜닝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OR 매퍼라든지 SQL 빌더에 대해서도 저희가 태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그 해당되는 데이터는 이제 보츠DB라고 이게 저희 공식적으로 이제 GitHub에도 또 관련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코드랩으로 제공이 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게 너무 그 워크로드를 조금 발생시켜서 잘 안 나오지만 예, 그래서 조금 내려보시면 예, 해당되는 그 워크로드들 인서트도 있고 셀렉트 문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쿼리가 아닌 태그를 가시면 예,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커넥스를 썼기 때문에 DB 드라이버에 해당되는 커넥스를 썼다라는 게 지금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실제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얘를 호출했을 때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렇게 태깅이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이제 발표 자료로 좀 돌아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클라우드 SQL을 클라우드 인사이트, SQL 인사이트를 가지고 모니터링 하시고 문제를 찾아가는 방법을 설명드렸다면 다음 이제 스패너입니다. 완전 관리형이 확장 가능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실제로 스패너의 특성에 대해서만 살짝 또 한번 강조드리고 갈게요. 클라우드 스패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엑시드 트랜잭션을 완벽히 지원하고요. 안시 SQL을 지원하고 스키마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시퀄처럼 수평 확장이 다운타임 없이 얼마든지 유연하게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완전 관리형입니다. 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어떤 노옵스에 가까운 어떤 그 굉장히 관리형 서버라는 것 때문에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 때문에 클라우드 스패너를 많이 선택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내가 어떤 리전에
몇 개의 노드를 가지고 쓰겠다라고 클릭하시면 그냥 끝입니다. 예. 그래서 업계 수준의 어떤 최고 수준인 매니지드 DB에서의 DB로서는 최고 수준인 5.9 SLA를 제공을 하고요. 다운타임 없이 예, 스키마 변경 및 유지보수 없이 유지보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 그리고 나중에 스패너 생성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메인터넌스를 위한 윈도우를 정하시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나는 뭐 한가한 일주일에 뭐 일요일 한 새벽 4시쯤에 메인터넌스 하겠다라고 매니지드 서비스 웬만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걸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실은 스패너는 특히 스패너를 포함한 저희 구글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는 내가 어떤 정기 점검을 위해서 플랜드 다운타임을 가진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그 뜻은 플랜드 다운타임이 아예 없다라는 점 다시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꿈의 숫자죠. RPO 제로, RTO 제로를 갖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분산 데이터베이스임에도 강력한 외부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굉장히 늘어남에 따라 또 워크로드가 늘어남에 따라 스패너가 알아서 자동 샤딩해서 여러분들의 폭발하는 트래픽을 다 안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 특정 리전, 예를 들어 서울 리전이면 서울 리전, 미국 리전이면 미국 리전 등의 어떤 싱글 리전으로 구성하실 수도 있고, 또는 멀티 리전으로 구성하셨을 경우에도 스패너가 여러분들이 어떤 리전에서 데이터를 한 곳에 썼을 때 나머지 리전에 자동으로 복제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글 시스템에서 검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구글의 대표적인 서비스들은 이미 그 기저에 스패너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패너에 대해서 이제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결국에 여기도 제가 쿼리 플랜을 해석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이제 그 쿼리 플랜을 어느 정도는 읽으실 수 있어야 얘가 뭐가 문제인지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스캔이라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스캔은 지금 보시면 그 소스 오브젝트에서 데이터를 읽어 일부 로우즈를 리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전체 데이터를 읽는 경우에만 풀 스캔 true라고 이제 그 플랜에 떠 있고요. 그냥 스캔으로 돼 있다고 해서 전체를 다 읽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캔 종류는 테이블 스캔, 인덱스 스캔, 배치 스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테이블 스캔은 그 스패너는 프라이머리 키를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하셔야 되는데 해당 프라이머리 키는 실제로 그 해당되는 테이블의 데이터가 분산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당 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 기준으로 데이터를 액세스해도 실은 테이블 스캔이라고 나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지만, 그래서 해당되는 그 프라이머리 키를 통해서 유니크 액세스를 하던 아니면 일부 레인지 스캔을 하던 그거는 테이블 스캔으로 나오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엔드 투 엔드로 다 풀 스캔을 했다 하면 실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풀 스캔 is true라고 또 표시가 되니까요. 그 부분만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패너의 테이블에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는데 해당 인덱스를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이런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인덱스 스캔이라고 뜬다라고 보시면 되고, 배치 스캔은 다른 연산자에 의해 생성된 중간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제가 요거는 디스트리뷰티드 크로스 어플라이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측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셀렉트 문이 있고 싱어라는 테이블에 내가 singers by first last name이라고 어떤 이름에 뭐 이게 first name이네요. 그래서 그 인덱스를 내가 이용하겠다라고 저렇게 힌트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인덱스 스캔 하시고 인덱스를 어떤 인덱스를 쓰고 있고 키 프리디케이트이 뭔다, 어떤 주요 조회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도 저렇게 딱 first name이 카탈리나인 사람을 인덱스 스캔했다, 이렇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항 연상자라고 해서 좀 어색한 해석이긴 하지만 뭐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룹 바이 같은 거 쓰셔서 썸이나 에버리지나 카운트 하시면 애그리게이트라는 오퍼레이터가 딱 표시가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어플라이 뮤테이션은 셀렉트 말고 업데이트, 인서트, 딜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테이블의 데이터를 변경을 하시게 되면 그 DML문에 어쨌든 그 변경 사항을 실제로 테이블에 적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은 DML문의 쿼리 계획에서는 최상위로 이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필터 스캔은 항상 테이블 또는 인덱스 스캔 위에 위치하고요. 스캔하여 읽은 수를 줄임, 말 그대로 웨어절에 들어있는 조회 조건을 통해서 결국엔 필터 아웃되고 결국에는 그 해당되는 조회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필터링 한다라는 내용의 오퍼레이터고,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해당되는 지금 싱어 아이디와 라스트 네임으로 봤을 때 지금 아마도 싱어 아이디라는 프라이머리 키를 통해서 액세스를 했기 때문에 테이블 스캔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싱어 아이디, 저 지금 변수로 지정한 부분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필터링 아웃했다라는 느낌으로 저 필터 스캔이 보인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리밋이라는 게 보이면 뭐 아까 포스트그레스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뭐 전체 그 데이터셋 중에 한 10건 읽겠다? 5건 읽겠다? 하시면 지금 이제 저렇게 리밋이라는 오퍼레이터가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플랜을 보실 때 로컬 리밋이 있고 글로벌 리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패너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최종으로 5건만 읽을래 라고 했을 때 실은 분산된 환경에서 해당되는 조건에 5건씩을 가져다가 네. 예. 그 다음에 맨 위에 코디네이터가 코디네이터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어떤 그 리모트 서버에서 각각의 5건씩만을 가져다가 다시 붙여서 보통 리밋을 쓰실 때는 이제 오더바이 하시고 리밋을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각에서 오더바이하고 리밋해서 가져온 다음에 코디네이터가 최종적으로 5건을 추리는 작업. 그래서 실은 각각의 리모트 서버에서 진행되는 것이 로컬 리밋, 그 다음에 그걸 다 취업해서 마지막에 최종 리밋을 먹이는 것이 글로벌 리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시리얼라이즈 리절트인데요. 이거는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API 콜에서 이 결과를 줘 라고 스패너한테 일을 시켰을 때 뭐 이런 저런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줄인 후에 최종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를 이제 주기 전에 저 시리얼라이즈 리절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트는 아까 제가 리밋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를 오더바이 하실 때, 저 좀 글이 잘렸네요. 오더바이 할 때 소트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오더바이 리밋 함께 사용하게 되면 이제 소트 리밋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이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조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아시는 분은 조인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네스티드 룹 방식과 그 다음에 해쉬 방식이고요. 네스티드 룹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할 때 먼저 첫 번째 드라이빙 되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지고 드리븐, 그리고 두 번째 테이블에 한 건 한 건씩 룩업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적은 데이터를, 일부의 데이터를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해서 소량으로 빠르게 갖고자 할 때는 네스티드 룹 조인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해시 조인은 실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통의 이 드라이빙 테이블 데이터를 읽은 후에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메모리에 해시맵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리븐 테이블, 세컨드 테이블의 데이터를 이제 해시 펑션을 통해서 조인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그래서 스패너에서 네스티드 룹에 해당되는 것이 크로스 어플라이 조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 시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듯이 왼쪽에 테이블 스캔을 하고 지금 저번에 제가 일부를 자르다 보니까 헷갈렸지만 그래서 제가 저걸 왜 넣었냐면 크로스 어플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결국에는 두 개의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와 있을 텐데 좌측이 드라이빙 테이블이고요. 우측이 드리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좌측에 있는 것부터 첫 번째로 데이터가 억세스 되고 해당되는 테이블에 적합한 SQL을 예를 들어서 조회 조건이 있다면 그 데이터셋을 먼저 가져온 후에 해당되는 데이터셋을 건건이 저 드리븐 테이블, 세컨드 테이블 쪽에 지금 맵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매핑하는 작업을 한다고 해서 크로스 어플라이입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는 디스트리뷰티드 크로스 어플라이는 뭘까요? 아까 로컬 리밋, 글로벌 리밋 할 때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스패너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저 크로스 어플라이 말 그대로 네스티드 룹 조인이 편하시다면 해당되는 그 조인을 실은 각각의 리모트 서버에서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받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한 번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크로스 어플라이도 내가 NL 조인을 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우터 어플라이는 여러분 익숙하신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식은 크로스 어플라이와 유사한 동작 방식의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면 딱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시 조인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스트리뷰티드 유니온이라는 거를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또 선생님은 좀 말씀드리지만 스패너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의 그 익스큐션 오퍼레이터들이 단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리모트 서버에서 각각 수행을 한 결과값을 결국에는 아까 코디네이터가 추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유니온이 이제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힌트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특히 이제 SQL을 많이 다루다 보시면 힌트를 이제 쓰시게 되고 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대표적으로 뭐 오라클이 되겠지만 힌트를 이제 많이 제공을 하고 종류를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힌트를 다는 게 좋은가요? 안 다는 게 좋은가요?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근데 실은 제 생각은 일단은 힌트는 안 달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저가 코스트 기반으로 최적의 플랜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실은 쿼리가 복잡해지고 실은 SQL문이 이렇게 좀 직관적이지 않다면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만이 알거든요. 그 SQL을 작성한 얘가 어떻게 인덱스를 타고 어떤 조인을 하는 게 더 빠른지는 실은 그 SQL을 직접 작성하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얘 플랜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저는 힌트를 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쓰시는 힌트 제가 요거 좀 나열해 봤는데요. 대표적으로는 force underbar index 해놓고 인덱스명을 주시면 해당 테이블을 스캔할 때 테이블 스캔이 아닌 해당 인덱스 스캔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인덱스가 여러 개 있지만 인덱스 말고 나는 그냥 풀 스캔 했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크로스 어플라이 조인 한다고 매번 인덱스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룩업 하지 말고 그냥 풀 스캔을 해서 해시 조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나는 풀 스캔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는 저렇게 false underbar index equal underbar base underbar table 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론 OLTP 업무만 보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여러분들의 서비스 트래픽을 처리를 하셔야 되지만 당연히 리포트도 생성하셔야 되고 올랩선 쿼리도 언제든지 수행하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뭐 이게 뭐 수분이 걸리고 막 수십 초가 걸리고 이러면 되게 답답하시잖아요. 내가 또 데이터베이스에 리소스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는 저기 지금 보시다시피 use underbar additional underbar parallelism true 하시면 애디셔널하게 스패너가 좀 더 리소스를 할당해서 패러럴 프로세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 빠른 대량 데이터 처리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조인 오더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아마 이제 튜닝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그 네스티드 룹하고 해쉬 얘기하면서 실제로 드라이빙 테이블이 뭔지 그다음에 드리븐이 뭔지 뭐 이런 내용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게 드라이빙이 먼저 되는지에 따라서 성능 차가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해쉬 조인이 그렇고요. 좀 더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했을 때 더 작은 테이블이 먼저 드라이빙 돼야 메모리상에 그리는 해시맵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뭐 그런 것들처럼 어떤 조인 오더를 핸들링하고 싶을 때 오라클 같은 경우에 이제 리딩이라는 힌트를 주듯이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false join order를 true 하시면 from절 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열하신 순서대로 이제 조인이 수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시 조인을 원하시면 저렇게 조인 메서드는 해시 조인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다시 데모로 돌아가세요. 제가 방금 다시 이제 스패너 화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샘플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저는 이제 도쿄에 노드 한 대를 제가 생성을 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오버뷰 화면이 있고요. 실제로 노드 한 대고 CPU 유틸라이제이션 뭐 1.7% 제가 지금 부하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한 100기가 좀 안 되게 94기가 정도 데이터를 밀어 넣은 걸 보실 수 있고요. 해당되는 스패너 인스턴스에 지금 총 4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는 지금 POCDB에 들어있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버전 리텐션 피리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스패너는 기본적으로 PITR 기능을 디폴트로 1시간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실수로 딜리트했든 드랍했든 업데이트를 했든 1시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당 데이터를 예전 데이터를 RTO0, RPO0의 관점에서 바로 해당 시점에 그 스테일 리드라고 하죠. 비활성화 리드라고도 읽기라고도 저희가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해당 시점에 그 타임스탬프를 찍고 해당되는 버전의 데이터를 보고 싶어 하면 그게 드랍됐었던 딜리트 됐었던 관계없이 해당 시점의 전 데이터를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PITR이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는 디폴트는 1시간이지만 예를 들어서 PITR 기능을 좀 더 길게 쓰고 싶다 하실 때는 얘를 최대 7일까지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따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1시간인데 이거를 만약에 따로 지정했으면 여기가 뭐 하루면 하루, 7일이면 7일이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패너를 유지보수 하시다가
느리네? 라고 하셨을 때 당연히 제일 모니터링 탭부터 먼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임 레인지를 현재는 이제 1시간인데 내가 뭐 하루 뭐 일 단위로 정하실 수도 있고 주 단위로 정하실 수도 있고 월 단위로 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제 부하를 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3일이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뭐 7일을 하셔도 좋고 뭐 이거는 알아서 지정하시면 되고요. 3일이라고 지정하고 어플라이를 누르시게 되면 이건 이제 노드 카운트고요. 제가 조금 부하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노드를 한 대를 유지하다가 4대로 늘렸다가 한 대로 다시 줄였습니다. 네, 어젯밤에. 네. 그래서 지금 CPU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24시간 기준으로 CPU는 굉장히 이제 낮게 보여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제가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이따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하이 프라이어리티 말 그대로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에 CPU가 있고 전체적으로 롤링 에버리지 24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걸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패너가 제안드리는 것은 평균 CPU, 높은 우선순위의 평균 CPU의 사용량이 65%를 적정을 유지하셔라 라는 게 저희의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노드를 지금 늘렸다가 줄였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서요. 제가 요거를 하루로 좀 바꿔볼까요? 이거 잠시만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어젯밤에 이제 부하를 줘서 보시면 얘는 지금 65%를 거의 이제 목에 찼죠. 예.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이 스패너 콘솔에서 모니터링을 하실 때 이 CPU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워크로더가 이렇게 이 가이드라인에 근접했다거나 아니면 이걸 넘어섰다면 그거는 노드 수를 늘리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내려보면 토탈이란 내용이 나오고 이 뜻은 데이터베이스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가 총 4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인스턴스에. 근데 지금 보시면 예, 갖다가 대시면 지금 실제로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별로 CPU를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포션을 하나씩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POCDB라는 곳에 코비드 데이터를 쭉 넣고 실제로 관련된 이제 SQL을 수행함으로써 부하를 생성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CPU 사용률이 POCDB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지금 위에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데 인스턴스 와이드하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잠시만요. 전체 오버뷰에서 나는 그렇게 말고 내가 주로 관심 있는 데이터베이스만 볼래 라고 저렇게 POCDB를 선택하시면 실은 좌측이 바뀌죠. 예, 그리고 위에 내비게이션 바가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특정 인스턴스의 특정 데이터베이스의 오버뷰입니다.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제가 그 초기에 설명드렸듯이 총 4개의 테이블을 이렇게 생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4개의 테이블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모니터링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근 1시간은 당연히 제가 워크로드를 발생 안 시켰기 때문에 예, 데이터가 없는 거고요. 네, 하루 말고 3일로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네, 보시다시피 제가 예전에 약간 살살 뭐 워크로드를 줬다라기보다는 실은 이 당시에는 노드가 4개였고요. 이 당시는 노드가 1개였기 때문에 실은 그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달라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CPU 토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범례가 나오는데 시스템의 워크로드 중에 높은 우선순위가 높음인 경우 하이, 유저 여러분들이 수행한 워크로드 중에 우선순위가 하이, 예, 그 다음에 시스템이 수행한 것 중에 로우 앤 미디엄, 그러니까 이게 중간하고 낮음이겠죠? 예, 그 다음에 유저가 수행하신 여러분들이 수행하신 것 중에 중간하고 낮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구분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중에 저희 다큐멘트 제가 오늘 링크는 안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워크로드가 높음이고 중간이고 낮음이 나옵니다. 제가 근데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인 OLTP성 API 콜은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는 그것은 당연히 유저의 최고 우선순위이고 리소스가 뭔가 모자랄 경우에 당연히 우선순위가 최고 높은 여러분들이 수행하신 API 콜이 제일 먼저 리소스를 선점해서
수행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간 우선순위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데이터 스패너에다가 데이터를 그 대량으로 핸들링하기 위해서 데이터 플로우 템플릿을 통한 잡을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거는 실은 약간 배치성이기 때문에 중간 우선순위로 맺어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업을 받는다든지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백그라운드로 수행하는 정보들, 태스크들 이런 것들은 실은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해가 되시겠지만 결국에는 가장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엔드 유저의 API 콜이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갖고 있고 가장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리드 레이턴시도 리드 라이트별로 레이턴시를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초당 지금 몇 건 정도 수행됐는지 리드 라이트, 뭐 리드별로, 라이트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루풋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은 현재 스토리지 패턴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데이터베이스가 느리네 했을 때 지금 봤을 때 CPU가 그렇게 뭐 모자르지도 않고 지금 권고사항인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요거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인 65%가 아니라 한 요 정도시면은 제가 봤을 때 CPU에 당연히 뭐 여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느릴까라고 했을 때 이제 쿼리 스탯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24시간으로 볼까요? 네. 24시간으로 보시면 결국에는 24시간 동안 수행된 SQL 중에 여러분들의 스패너 데이터베이스에 부하를 주는 것들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해당되는 쿼리마다 얼마나 CPU를 썼는지 토탈 CPU는 결국에는 에버리지 CPU 곱하기 실제로 수행 횟수겠죠. 네. 그래서 실은 뭐 더 튜닝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실은 굉장히 많이 수행되는 SQL을 타이트하게 튜닝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가끔 한두 번 수행되는 무거운 쿼리는 실은 가끔이니까 뭐 데이터베이스에 전체적으로 막 무리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실 때 지금 보시면 이제 토탈 CPU 그리고 익스큐션 카운트별로 소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센딩하게. 그래서 위에서부터 좀 들어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버리지 레이턴시가 1.6초. 그 다음에 이제 에버리지 CPU 타임은 8.23초입니다. 보통은 이제 CPU 타임은 실제로 CPU가 돌아간 말 그대로 프로세싱한 시간이고 실은 거기에 플러스 웨이트 타임을 더하면 그게 레이턴시입니다. 그렇죠? 일랩스 타임인데 이거는 어떻게 일랩스 타임에 이게 CPU 타임이 더 많나요? 패러렐 프로세싱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은 패러렐 프로세싱을 안 하시면 당연하겠는 얘기지만 CPU 타임 숫자가 더 작을 수밖에 없죠. 그 CPU 타임에 어떤 웨이트 타임이 더해져서 레이턴시인데 기본적으로 CPU가 더 많다는 것은 저거는 패러렐 프로세싱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클라우드 SQL에서도 이 SQL을 봤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예,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해당되는 SQL문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해당되는 SQL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토탈 CPU, execution count, average latency CPU는 그대로 나오고 실제로 해당되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관련된 테이블들의 읽은 로우 수 실제로 스캔한 그게 인덱스 스캔이든 테이블 스캔이든 실제로 스캔한 로우 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리턴한 어떤 건수가 나오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해당되는 데이터를 뭐 아까 이것도 이제 뭐 시퀀셜 풀 스캔을 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실은 저 지금 중간에 여기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웨어절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100일 데이터를 보여주고 뭐 이런 이제 핍스 코드가 0000이 아닌 것이고 그 다음에 실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합쳤을 때 뭐 0보다 큰 이런 값을 이제 가져올 때 해당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제 쭉 나왔을 텐데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리미트가 5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리턴한 값은 이제 5건이 되겠죠. 그래서 실은 요거에 대해서 값을 다 알고 싶으시면 이제 리미트를 빼면 결국 리턴한 값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요거에 대해서 플랜을 좀 자세히 봐야겠다라고 하시면 요 이제 그 해당 쿼리를 복사하시고 쿼리 탭을 여셔서요. 쿼리 탭을 여시고 이제 붙여넣기를 하고요. 요 아래 보시면 이 해당되는 SQL문이 활용하는 테이블에 대한 스키마 정보가 아래 요렇게 잘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컬럼이 많아서 좀 보기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실제로 해당되는 스키마들이 이제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그 SQL을 이제 수행을 했을 때 실제로 결과값 어차피 5건만 가져오는 거니까 5건이 나오겠죠.
네, 조금 걸리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해당되는 그 미국의 주별로 실은 예, 10만 명인가 100만 명인가요? 예. 그당 이제 확진자 수 100만 명당 확진자 수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용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랜을 선택을 하시면 네, 플랜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제이슨 타입으로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부터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순서는 아래부터 수행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최종 수행되는 것이 이 상단에 있는 것으로 이제 아까 시리얼라이즈 리절트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결국엔 클라이언트한테 리턴하기 전에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클라우드 시퀄에서의 인사이트처럼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어떤 그 스텝에서 굉장히 뭐 오래 걸렸는지 제일 오래 걸렸는지를 보여주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예, 빨간색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보이시죠? 디스트리뷰티드 크로스 어플라이. 아까 클라우드 SQL에서 설명드릴 때 SQL하고 똑같기 때문에 해당되는 SQL을 두 개를 이제 테이블을 조인하는 SQL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조인 오퍼레이션 밑에는 왼쪽부터 수행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좌우로 갈렸을 때 지금 왼쪽에 있는 것부터 드라이빙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 드라이빙 테이블에 대해서 살짝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예. 그래서 실은 그 코비드 19의 어떤 USA 팩트 서머리를 풀스캔한 겁니다. 근데 풀스캔 했는데 실은 몇 건을 읽었는지는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근데 실은 결과 리턴은 3139건을 리턴했다. 그래서 이 레이턴시가 한 220ms가 걸렸고 CPU 타임은 217이 걸렸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터 스캔, 필터 아웃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뭐 이거는 그냥 뭐 패스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유니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해당되는 그 테이블 스캔을 한 곳에서 처리한 게 아니고 너희 리모트 서버에서 각각의 빨리 테이블 스캔을 해. 그 다음에 이제 취합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드리븐 테이블 쪽이 지금 보시면 네, 얘도 지금 크로스 어플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이 배치 스캔이라고 하시면 아까 그 크로스 어플라이 때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했어요. 그럼 드라이빙 테이블에 대해서 테이블을 스캔한 후에 어떤 그 웨어졸에 있는 필터 조건을 거치고 나서 결국 필터 아웃된 그 중간 값을 어디다가 저장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해당되는 중간 테이블을 읽는 거를 배치 스캔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인 과정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드라이빙 테이블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필터 아웃된 중간 테이블과 이 세컨더리 테이블, 결국에는 드리븐 테이블과 조인하는 과정이 지금 크로스 어플라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테이블 스캔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이블 스캔이라고 그랬지만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엔 얘는 프라이머리 키를 통해서 액세스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풀스캔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해서 하나씩 튜닝을 하시면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측에 스텝 여러분들이 스텝 보시는 별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따라가시면서 시뻘건 거 찾아서 예, 레이턴시가 긴 거 찾아서 튜닝을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네, 잠깐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네, 하나를 지우고 네. 제가 잠깐 착각하겠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힌트 요거 때문에 그랬네요. 요런 식으로 이제 내가 어떤 해당되는 이게 지금 한 1억 건 좀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내가 읽겠다. 라고 했을 때 1억 건이 아니라 1000만 건, 1000만 건이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빨리 데이터 셀렉트 카운트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패러럴 힌트를 주면 예, 패러럴 힌트를 주면 좀 더 빠르게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레이턴시 값이 CPU 타임 값보다 작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숨가쁘게 결국에는 그 전체적으로 저희 보통 클라우드 시퀄이나 스패너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보수 하심에 있어서 정말 내 데이터베이스가 왜 느리지? 했을 때 결국에는 여러분들 제가 좀 랩업 하자면 결국에는 그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운영되는 그 기저에 VM들의 리소스가 지금 적당한지, 지금 여유가 있는지, CPU는 여유가 있는지, 메모리, 실은 스패너의 경우는 CPU만 신경 쓰시면 되고요. 실은 클라우드 시퀄의 경우는 실은 CPU, 메모리, IOPS에 대해서 조금 진단을 하시고, 그리고 실은 제 경험상으로도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에 주로 부하를 주는 거는 어떤 그 옵티마이즈가 최적화되지 않은 쿼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은 스패너의 경우에는 쿼리 스탯을 통해서, 그다음에 클라우드 시퀄은 클라우드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에 부하를 주는 SQL을 식별해서 플랜을 보고 플랜 중에서도 어떤 곳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캡처해서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